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계엄 트라우마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에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주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촌철님들도 이제 댓글 이런 걸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심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토로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 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네. 전문가들이 말하는 계엄 트라우마. 네. 보통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선 그 현진희 국제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이사이자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날 당일 밤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계엄군과 직접 맞섰던 시민들 그리고 보좌관들은 아마 가장 직접적인 1차 트라우마 경험자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전 국민들은 언론 보도나 SNS 등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마 이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광주 시민들, 그리고 계엄을 실제로 경험한 세대와 그 윗세대가 직접적으로 그때 사건을 재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었던 분들, 네. 그렇죠. 당연히 그걸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편차는 좀 있는 법 아니겠어요? 네, 다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증상은 천차만별인데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몰 트라우마라고 불리고 정신질환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를 수 있는 건 빅 트라우마라고 크고 작게 분류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불면증이나 악몽, 통증, 만성 피로처럼 신체적인 반응이 오는가 하면 뭐 위축이 된다거나 무력감, 예민하고 짜증을 내고 잦은 다툼이나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까지 있습니다. 네. 같은 일을 경험을 해도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가령 광화문 광장의 오징어 게임의 영희 조형물을 보고 누군가는 뭐 계엄 트라우마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과민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평상시라면 스쳐 지나갈 법한 조형물을 보고도 그 계엄군이 들었던 총기를 떠올리고 불안해한다라는 건 그만큼 내란을 통한 스트레스가 그 사람 안에 축적되어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게 어떤 거예요? 가장 위험하게 보는 거는 사실상 어떤 지금 상황에서 내란 사태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 또 섣불리 타인을 이제 나는 괜찮으니까 상대방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매일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말은 시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의미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 주말 남태령 집회 현장 같은 경우는 계엄으로부터 받았던 공포감을 언제든지 재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준 그렇죠. 밤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산골짜기에서 고립된 상태로 하룻밤을 지새워야 했던 상황이기도 했고 맨몸으로 경찰과 맞서야 했던 공포감이 또 존재했습니다. 예. 다행히 물리적인 큰 충돌은 없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자잘한 충돌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예.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한 시민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이미 난 상태에서 경찰과 마주해야 하니 이제 우리가 어떤 빌미를 주면 바로 우리를 진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태로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절실하게 느꼈던 시간인 건데 그 여파가 고스란히 일상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주연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봤자 20, 30대들이 무슨 트라우마냐, 너희가 그런 시위를 겪어는 봤냐 라고 말들은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안 하는 게 그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지 그런 계엄에 대한 두려움, 분노, 피로 그리고 특히 계엄 직후에 새벽에도 자다가 깨면 옛날엔 다시 잤는데 그 사이에 무슨 뉴스가 터지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리고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과 평소에 있을 그런 조그마한 생활 소음에 대해서도 제가 훨씬 더 몸이 예민해지고 과부하가 걸리는 경험을 지금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지지? 네, 바꿔 말하면 공감 그리고 이해가 중요하다는 건데 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해소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이 됐었으면 사람들이 그냥 뭐 거꾸로 매달리고 엄청 고문을 당했을 텐데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가족들은 네. 또 저만큼 이렇게 뭐 뉴스를 소비하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만 너무 이렇게 톡 튀는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네.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상태인 건데 음. 가장 가깝고 매일 또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와서 새삼 실감을 하면서 네네. 어떤 괴리감이나 고독감, 고립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좀 끊임없이 하게 돼요. 사실 회사에서. 시위를 할 때마다 저 시위대 너무 시끄럽지 않아? 길 막히겠네.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지금 상식이 없나? 라는 분노와 그거를 현장에서 시위 때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괴리감? 이 힘들고 저희 회사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심지어 저도 회사에서 관심 없는 척을 해야 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인데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강하긴 해요. 나를 부정하는 느낌? 예. 네, 그 트라우마는 사실 내란 사태가 끝난다고 해결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기본적인 출발점이고요. 예. 전문가들은 크든 작든 트라우마를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우선 인지를 하고 끊임없는 공감 그리고 이해 또 연대 활동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지와 연대라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절실할 때가 지금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